임기 초반이니까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쭉 그래요. 아니에요. 힘들다 김효성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했죠. 길다. 이재명 정부는 엄청난 속도로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속보가 막 쏟아졌어요. 막 이거 막 계속 정신없이 윤석열 정부와 비교 체험 극과 극하게 될 겁니다. 특검법 처리하는 거 보세요. 네. 어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그냥 좋네요. 윤석열 때 진짜 출근도 제대로 안 했거든.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였어요. 그 국무회의 평균 회의 시간이 40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40분이고 평균 상정 안건이 44건이고 그러니까 많은 날은 6월 25일이었는데요. 그날이 그러나요? 120건이었습니다. 120건을 9시부터 9시 44분 그 안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40분에 끝낸 거예요. 네. 무조건. 한 건에 22초 걸렸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연히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작년 재작년 내내 윤석열이 한 말과 정반대의 정책이 펼쳐진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자기가 사인한 정책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뭘 사인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또 회의록은 전부 다 이견 없음이야. 회의록이 이견 없음밖에 없어요. 이견 네. 없음. 윤석열은 일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해외 순방을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가서 행사 할 때 술 먹고 접대 받고 의전 좋고 그 외에는 다 짜증내고 그 밤에 또 술 먹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정말. 출근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가 3시간 40분이다. 김밥 먹으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밥도 뉴스가 되더만 실제 국정 현황 파악을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그 영상 있어요? 무서워요.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그리고 저 모습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꼬우면 대통령 하시든지. 아유 어쩌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네. 지금 PC가 멈췄다네? 자, 갑자기 PC가 멈춰요. 예. 어색하죠? 웃으면서 합시다. 바로 전에 어색하죠? 좀 어색하죠? 네.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갈등이 충돌할 때 그런 종류의 갈등을 해결하라고 있는 게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은 정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면 계곡 상해 문제. 네.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그렇죠. 계곡 상해 문제는 모두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수십 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물러설 수 없는 생존권 문제다 보니까 상인들이 자기 민원을 제기할 때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되자마자 이 상인들을 직접 만나요. 보통 그런 정도의 첨예한 갈등 사안 그리고 나서봤자 해결 안 되는 건 안 나섭니다. 도지사 정도면. 누군가 사람을 보내요. 자기가 험한 걸 안 보려고. 네. 어색한 자리죠. 이재명은 직접 갑니다. 그래도 있는 현실이니까 맞닥뜨려서 얘기를 좀 하고. 주민들 응어리진 거 풀어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풀어주려고 온 건 아닙니다. 다 좋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부셔라. 형무소 가서 2년 살까봐 지금 뽀개고 있어요. 없앤다고 한다고 표가 올라갑니까?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뭐 표 얘기하셨는데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수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단속한다고 말은 하고 안 해? 뭐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심지어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잠깐만, 제가 우리 잡지 잠깐만. 마세요.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말씀하자는 건 아니니까. 방향을 이상하게 잡으시니까 살짝 불쾌하네. 그럼 당연히 불쾌하죠. 어떻게 안 불쾌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위임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러분이- 여기 도민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픔을 얘기하는데 본인의 제가- 원론적인 얘기 결정은 다 적어놓고 지금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답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OX로 하고 끝내버릴까요?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게 법률상 가능한지 지상에서 게을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독점 행위를 좀 막자는 거지. 전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건 우리 의무입니다. 인도를 개설하자. 진짜 하나 해주시고 가시면 그 예산이 얼마든지 좀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그 시골가라도 충분하죠. 대가가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부셔야지 안 해도 될 거를 꼭 부셔야 되냐 이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1000걸음이 돼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걸음만 가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설득할 건 설득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칼같이 자를 건 다 잘라요. 맞습니다. 다 자기가 가진 권한 내에서. 네. 정치인 이재명은 평소에 항상 자기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네. 경기도 영상미디어 팀장이었습니다. 저 라이브 중계를 저희 팀 내에서 했었기 때문에 네. 정화정화했죠. 진짜 지금 보는데도 제가 너무 살 떨려요. 사고 날까봐 너무 걱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인데 네. 저런 자리 직접 안 가도 된단 말이죠. 높은 사람이고 말하자면 모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자기를 향한 삿대질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삿대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저 태도. 저런 태도를 반복하거든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갈등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리고 그걸 다 해결해내요. 결국은. 저런 걸 대체 저런 태도 어디서 배웠을까 제가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저걸 피하고 싶어요. 네. 대결론은 시장통에서 배웠다. 네. 시장통은 저런 식의 갈등이 매일매일 있는 것이죠. 네. 거기서 자라서 그렇다. 제 결론인데. 저기 예를 들어서 저런 계곡 왼쪽에 우리가 흔히 보는 계곡에 있던 상가도 있거든요. 네. 계곡상가 식당들 저 오른쪽 저런 변했어요. 그리고 한 군데만 그랬냐? 저런 계곡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그 물놀이하게 계곡 밑에서 네. 첨벙첨벙 또 돈 받고 저런 거 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 저거.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 거죠. 그렇죠. 돈 내지 않고. 저런 굉장히 흔히 보던 전국 계곡에 다 있습니다 저런 거. 맞습니다. 경기도에는 싹 사라졌어요 저게. 대단한 행정가입니다 정말. 네. 이재명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로비가 먹히지 않아요. 로비가. 저처럼 오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관찰한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대장동 비위 얘기 나왔을 때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제가. 이재명은 제 말 잘 들으세요. 돈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인데 방송에서 이재명은 돈을 먹지 않아요. 돈을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재명 인생에는 빽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죠? 살다 공경에 처했을 때 어디 전화 한 통 걸 데가 없어요. 아, 백. 민주당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먼저 한 게 민주당 당사 지하에 있던 총선 노동자들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 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 대통령 되고 나서 저 사람들 차단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본인이 그 출신이라니까요. 엄마, 여동생이 청소 노동자라고 제가 했는데 아버지도 상대원 시장에서 화장실 청소했거든요. 가족 전체가 최하층의 도시 빈민이었어요. 어디다 전화를 해. 그리고 하다못해 그 흔한 중고 동창이 하나 없는데 전화할 데가 없어. 백이 없어요. 백이. 철저하게 혼자 힘으로 일어선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습한 생존 본능이 결벽증이에요. 돈을 안 먹는다기보다는 못 먹어요.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런 사적 욕망이 전혀 개입되지 않다 보니까 남는 게 뭡니까? 공적 마인드밖에 없어요. 그 공적 마인드로 갈등 한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개인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완전히 분리되니까 공권력인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제 국무회의의 모습인 거예요. 윤석열이었으면 거들먹거렸겠죠. 웃어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일하자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공복 아니냐. 일을 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안 따져요. 맞습니다.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공복의 태도를 24시간 유지합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유명했어요. 그걸로. 네. 예를 들어서 산책하다가 뭐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바로 SNS로 찍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올립니다. 그 바로 올려요.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남시장 시절이거든요. 맞습니다. 걸어가다가 모란에서 시청 방향 환풍구 덮개 찌그러졌음. 해당 부서 확인 후 정비 바람. 이걸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SNS에 올려버려요. 네. 그 저 사진 확대해 보세요. 저거. 이 왜 이렇게 찌그러진 거야? 찌그러졌네. 담당 공무원.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저거 아마 답글을 달았을 거예요. 일 처리 후에. 저걸로 유명했어요. 네. 성남 공무원들이 엄청 처음에 성남시장 못했습니다. 이재명 너무 힘들다고. 성남시는 나중에 민원이 없는 지자체가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가지고 와라. 민원을 차단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민원을 가지고 온 만큼 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너도 나도 민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적극 행정.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민원을 다 찾아내서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네. 성과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 말로는 나중에 민원 쪼개기를 하더라고. 공무원들이 하나의 민원인데 두 개를 만들고. 그래서 똑똑하네요. 민원이 없는 지자체가 됐어요. 네. 대단한 행정가입니다. 이 비서진들 죽었어 이제. 임기 초반이니까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쭉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우리 헌정사에서 언론에 의해 가장 평가절하된 정치인이 이재명이에요. 물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하나같이 언론에 지원 없이 하나같이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하나같이 천신만고같이 그 자리 끝에 가긴 했는데 그리고 다들 천재였고 다들 천재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제 시절에 그 지역 최고 학교라고 하는 목포 상고를 수석으로 들었거든요. 돈을 잘 벌었습니다. 엄청. 기형도 대단하고 천재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인데 독학으로 사시 통과했거든요. 네. 그 시절에는 한 해 사시 100명도 안 뽑았어요. 그리고 최고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 판사 임용을 했단 말이죠. 그때 판사 임명이 됐으니까 천재 맞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학생들 자기 친구들 다
공부할 때 민주화운동하고 감옥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공부해가지고 차석했어. 차석. 합격자 수가 한 100 몇십 명대였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중고등학교를 못 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시 공부해서 첫 시험에 합격해요. 예. 천재예요, 천재. 첫 번째 그냥 이 양반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온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아, 행정의 천재다. 대단한 행정가 맞구나. 김건희 대통령 프로젝트가 실제 있었다. 네. 제가 계속 주장했었는데 있다고. 힐건이 프로젝트. 아 진짜 있었어 그런 게? 힐러리 김건희 프로젝트. 진지하게 검토했다니까요. 통실에서. 아 정말? 아 그럼요. 그런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있대요. 힐건이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부터 마포대교 나가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 이제. 아, 그게 힐건이 프로젝트 시작이야? 시작 마포대교 막아놓고 이제 자 손가락 지시하고 하면서 그게 보세요 자살 예방의 날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마포대교 많이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게 사진도 시작이라고. 예, 굉장히 그렇게 찍은 거잖아요 그냥 간 게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아유 대박 날 뻔했네. 농담 아니라니까. 네, 아유.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 대통령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예. 힘들다. 김효석이었습니다.